The camps were like really fun and we get to like debate every single day. I was glad to share with everyone about the problem that is happening all around the world. Debate isn't really just arguing, it's kind of making logical rebuttals and stuff, because you can't just say whatever you want to say. You have to plan about what you say, and then you have to learn how to listen and also talk about your idea. One of the ways that they've helped me is like to give really challenging things so that we would like try like be motivated, kind of motivated to like do better things. You are not born a debater, but you can be a debater if you study a lot and just try hard, and the teacher will always help you. Don't miss this opportunity to question the status quo, challenge the norm, and speak up for what you believe in. 안녕하세요. 겨울 캠프 Discover Winter Debate Camp 2021이라는 제목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캠프 관련해서 세부 사항들, 그리고 디베이트가 정확히 무엇이며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 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혜원이고요. 포인트 아비뉴에서 디베이트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작년부터 베트남에서 디베이트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디베이트 담당자로서 커리큘럼이라든지 강사 훈련, 그리고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고요. 그 포인트 아비뉴 밖에서의 어떤 제가 하고 있는 전문적인 활동은 디베이트 폴이라는 한국의 토론교육 전문 기업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동시에 WSDC라는 세계 고등학생 토론대회에서 베트남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포인트 아비뉴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두 번째는 competitive debating, 즉 의회식 토론 또는 경쟁식 토론으로 좀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토론 활동이 정확히 무엇이며 친구들이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포인트 아비뉴 디베이트 프로그램즈에 있는지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겨울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아비뉴의 어떤 저희 팀원들, 그리고 뭐 대표님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고 교육 철학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매니지먼트 팀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저희의 모든 어떤 프로그램의 교과 설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들,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함께 구상하는 분들은 이 저희 사진에 나와 있는 6분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데니, 터미 선생님을 비롯해서 저희 Research and Development 담당인 에드워드 선생님, 그리고 초중등부 담당인 댄 애슐리 선생님이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디베이트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경력이 다 굉장히 좀 독특해요. 뭐 영어 교육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도 있고, 오히려 미국 대학의 어떤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컨설팅 해주신 분도 계시고, 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어떤 전공자들이 모여서 현재 포인트 아비뉴의 교육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teacher이라는 말도 있고 mentor이라는 말도 있는데 디베이트 토론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치라는 말을 좋아해요. 이게 나중에 디베이트가 왜 약간 스포츠적인 경향이 있는지 좀 알려드릴 예정인데, 선생님과 멘토도 너무나도 멋있는 이름이자 역할이자 책임을 가진 자리지만, 저는 좀 코치라는 어떤 타이틀이 아이들의 단순히 어떤 지식 전달하는 창구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전반적인 성장,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 토론 선수들을 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코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코치는 2개국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슈타업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왼쪽 하단에 계신 선생님은 방콕, 태국에 있는 포인트 아비뉴 오피스에 있는 저희 디베이트 코치 선생님이시고요. 슈타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부터 쭉 토론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래서 세계 대학생 토론 대회의 ESL 결승까지 가신 분이고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그래서 토론 교육을 오랫동안 참여하셨고, 본인도 실제로 어릴 때부터
토론 활동을 해오신 선생님이시고요. 나머지 트래비스, 니콜, 알렉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저랑 함께 일하고 계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세 분 다 디베이트 그리고 퍼블릭 스피킹, 대중 연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 분이고 특히 저랑 함께 이제 강사 훈련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이제 각기 다른 친구들에게 보다 더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저희 고마운 디베이트 팀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캠프 때는 저를 비롯해 이 네 분과 함께 하게 될 예정이고요. 저희 이제 5명이서 함께 베트남 그리고 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디베이트 겨울 캠프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포인트 애비뉴의 교육 철학은 이제 IBL이라고 해서 Inquiry Based Learning.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의 교육 대상으로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 철학을 갖고 있어요. 즉, IBL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는 굉장히 이것도 깊이 있는 철학들이 많지만 정말 웨비나를 위해서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즉 어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고 내지는 이것을 알아야 돼 라고 강요하는 교육의 형식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궁금해하고 이 지식을 알고 싶어하고 나아가서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학습 자세와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을 IB Learning, Inquiry Based Learn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육 철학을 토대로 디베이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두 번째, Roadmap to Competitive Debating, 즉 토론 로드맵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해요. 이거는 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5W, 즉 육하 원칙에 따라서 디베이트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포인트 애비뉴에서 제공하는 디베이트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도대체 디베이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실 디베이트는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사실 성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토론이라는 활동이 결국엔 주체적으로 나만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험이 있건 없건 모든 학생들을 위한 활동입니다. 내향적인 학생, 외향적인 학생, 여학생, 남학생, 기타 등등 이 모든 차이 상관없이 토론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다만 저희가 포인트 애비뉴에서는 영어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인 어떤 학습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갖춰줘야 돼요. 왜냐면 디베이트가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수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영어 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다 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다 더 자기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영어 활동이 영어 토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은 갖춰져야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나이대도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본격적인 디베이트 활동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 전의 과정들은 준비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 운동?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그냥 조금 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나이인 것 같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본격적인 어떤 경쟁식 토론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토론에서 워낙 복잡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그 틀 안에 가두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오히려 다양하게 좀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영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냥 세상을 좀 자유롭게 형식의 틀에 매이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는 하나의 논리적 습관 또는 활동을 갖춰보는 습관을 갖추고 활동을 체험해보는 그런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what? 디베이트는 도대체 무엇인가? 디베이트는 저는 이제 아카데믹 스포츠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학술적인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기타 등등 굉장히 소위 말하는 머리를 쓰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휘량도 그만큼 많고 그만큼 늘기도 하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가다듬고
다시 정리하고 표현하고 이런 굉장히 학구적인 활동인데 동시에 스포츠처럼 일정한 어떤 규칙과 규율과 형식이 정해져 있는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베이트라는 활동은 스포츠처럼 어떤 형식에 맞춘 말하기 활동이고 그 말하기 활동 뒤에는 읽기, 쓰기, 듣기가 기반이 잡혀져야 하는 하나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한국, 베트남,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탐구하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춰가는 하나의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스포츠 월드컵, 뭐 올림픽처럼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학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when and where? 사실 디베이트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용이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입시라든지 심지어 이제 취업할 때도 뭐 압박식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토의 토론을 보기도 하고요.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수업 시간에 토의식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토의를 하는 그 활동이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특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아마 원활한 오프라인 학습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온라인 어떤 학습이 중심이 되었을 텐데 그럴수록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when and where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에서나 사용되고 활용되는 것이 토론 역량이다. 그래서 토론은 단순히 뭐 아이들이 하는 뭐 대회 나가는 그 활동이 전부가 아니라 소통 역량을 갖춰줄 수 있는 일정의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토론은 도대체 왜 해야 될까라고 여쭤보신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저는 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그 학년에 맞는 어떤 교과목 내용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학습이지만 사실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습득하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그 습득하는 정보들을 좀 올바르게 그리고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과 시선을 갖고 건강하게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일종의 비판적 사고력 또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논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게 뭐 모든 거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 이 개념도 있지만 그 모든 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머릿속의 근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머릿속의 근육, 그러니까 뇌 근육, 생각하는 근육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언어적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enhanced language proficiency는 이거는 단순히 영어만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4대 영역을 당연히 길러요. 왜냐하면 reading, 너무나도 많은 자료 조사를 해와야 되고 그 와중에서 어휘량은 늘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그 어휘력이 어떻게 보면 한국식으로 이렇게 막 하루에 100개 단어 외우기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딘 방식이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확실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은 내가 더 좋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뉘앙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eading 당연히 늘고요. writing 왜냐하면 스피치 원고를 써야 되니까 일단 나의 생각을 글로 잘 탄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야 토론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writing도 당연히 늘고 그리고 듣기 생각보다 쉽게 간과하시는 부분이 토론에서의 듣기의 중요성이에요. 사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영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의 핵심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면 토론을 전혀 할 수 없거든요. 토론은 단순히 말을 내뱉는 활동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언어적 역량이 향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만 느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사고력이 늘게 돼요. 그래서 모국어, 우리말로 하는 어떤 활동 또는 뭐 만약에 베트남, 태국에서 뭐 베트남어, 태국어를 학습하는 친구라면 그 언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토플을 준비한다거나 뭐 SAT를 준비한다거나 기타 등등 테스트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긴 지문이 나왔는데 이 지문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지문을 쓴 저자의 핵심을 파악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언어 영역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안 그래도 우리말이 어려운데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근데 한국 가면 언어 어려운 걸 떠나서 이 핵심을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은 꾸준히 어떤 글의 맥락을 읽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리하는 역량이 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언어적 사고력이 늘게 됩니다. 세 번째는 develop soft skills, 즉 뭐 소프트 스킬을 개발하는 건데 이 소프트 스킬은 워낙 범주가 넓은 역량이라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뭐 이 자리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리더십 그리고 누군가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 누군가의 의견을 끌어내는 방법 또는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어우러지고 협업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통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토론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전략을 짜고 다른 사람이랑 교류하는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떻게 보면 학업적인 거 외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 같은 거를 나가면 스포츠맨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기더라도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왜 이기게 됐지? 어떤 점이 좋았지? 어떤 점을 앞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어떤 좀 성숙한 태도를 갖추게 되기도 하고 동시에 질 때도 나 진짜 못하나 봐 좌절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점이 부족했을까 그리고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좀 갖출 수 있게 하는 활동이 토론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build a competitive portfolio인데 외국 유학을 준비하던 아니면 한국에서 어떤 이런 다양한 입시 전형을 준비할 때 있어서 국제학교 내지는 외국에서 학교 생활한 친구들일수록 조금 독특한 특별한 활동이 쌓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토론을 시작한 친구들 중에서 나는 나중에 국가대표팀 오디션을 볼 거야. 아니면 나는 다양한 국제대회, 국내 대회를 참여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쌓을 거야 라고 하기에는 토론이 가장 적합한 활동이에요. 토론을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모의 유엔이라든지 아니면 모의 의회, 모의 법정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여러 활동을 하기가 편해져요. 왜냐면 그 중에서 사실 토론이 제일 좀 다이내믹하게 다양한 것들을 접해봐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뭔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특히 사회과학, 뭐 언론학, 경영학 이쪽으로 분야로 많이 간다라고 하시면 포트폴리오를 쌓기에는 토론이 굉장히 좋은 활동이죠. 사실 이과에 있어서도 워낙 외국 대학들은 이런 논리적 사고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 활동도 추천해 드리지만 또 국내 입시는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 스스로 그리고 학생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competitive portfolio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활동이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죠. 근데 일단 아이들이 건강하고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이해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노력하게끔 하는 어떤 활동이라는 점 그리고 언어,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활동 그리고 리더십이라든지 협업 능력을 키워주는 활동이고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면 대회 실적이라든지 성과를 내면서 포트폴리오를 키울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포인 아비뉴에서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토론 수업들이 있는데요. 보통 다 비기너 아니면 인터미디엇 이렇게 레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비기너는 한 학기짜리 코스예요. 그래서 초등부 비기너 같은 경우는 대중연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발표하기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미들스쿨 비기너 같은 경우는 토론의 기초, 주장하기, 반론하기, 토론 형식, 토론 분석법 이렇게 기초적인 활동으로 한 학기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인터미디엇 같은 경우는 초등부 인터미디엇은 3학기 코스예요. 그러니까 가을 학기에 비기너를 들었다면 봄 학기에 인터미디엇 1을 듣고 내년에 가을 학기 인터미디엇 2, 그 다음에 내후년 봄 학기에는 인터미디엇 3 이렇게 4학기 2년 동안 함께 들을 수 있는 2년이라기보다는 엄연히 따지면 3년 차에 끝나겠네요. 가을 학기부터 시작한다면. 어쨌든 간에 그 2년 정도 만에 끝낼 수 있는 활동인데 그 프로그램인데 Elementary Intermediate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좀 본격적으로 찬반 토론의 형식도 배우고 주제를 좀 더 분석하게 돼요. 그래서 교재에 맞춰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주제를 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찬성 반대 입장이 되어보는 구성이라면 Middle School, High School, Intermediate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마다 커리큘럼이 바뀌어요. 왜냐면 세상에는 무궁무진한 일이 일어나고 토론할 내용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인터미디엇은 약간 실전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반이라는 거는 비기너에서 기본적으로 토론의 기초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습득했다면 인터미디엇 와서는 계속 그 만들어진 틀 안에 새로운 주제를 붓고 연습해보고 새로운 주제 배우고 연습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교과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들스쿨, 하이스쿨, 인터미디엇의 끝은 없어요. 그냥 하이스쿨을 졸업하게 되면 인터미디엇을 졸업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엘레멘터리는 이제 3학기라는 제한이 있다면 미들스쿨, 하이스쿨은 제한 없이 계속 매 학기 반복이 되는 인터미디엇 커리큘럼입니다. 고등부 친구들한테는 특별히 이제 AS가 All Stars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All Star 수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는 제가 그리고 태국에서는 시탑 선생님이 담당하는 대회 준비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ll Star 같은 경우는 이미 대회 경력이 있고 본격적으로 자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쌓기 위한 학생들을 위한 좀 특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한 학기 동안 거의 격주에 나눠서 대회를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는 수업하고 막 한 주는 대회 나가고 2주는 또 대회 준비하고 세 번째 주는 대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대회를 많이 나가서 스펙을 쌓는 좀 그런 쪽에 맞춰져 있는 수업이라 이거는 이게 다양하게 열리는 수업이 아니라 한 학기에 한 개 정도 열리는 좀 특별반입니다. 그래서 초등부부터 시작을 한다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비기너 시작해서 인터미디어 이렇게 쭉 가다가 미들스쿨 넘어와서 미들스쿨 비기너 듣고 인터미디어 쭉 하다가 고등부 때 나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디베이트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대회 준비반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단계별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실제로 이제 여러 디베이트 대회, 뭐 세계 고등학생 토론 대회라든지 중국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 또 카타르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열리는 토론 대회를 참가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전에는 실제로 갈 수 있기도 했지만 코로나가 그러니까 터진 이후에는 사실 온라인 대회 중심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워낙 기회들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대회 나가면서 아이들이 그만한 실적을 많이 쌓고 있고 이제 2022년이 되면 태국도 그리고 베트남도 조금 보다 더 뭐 위드 코로나 이런 정책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동남아 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어떤 토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은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 캠프 소개를 좀 드릴 예정인데요. Power of Positivity, 뭐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긍정의 힘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긍정의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겨울 캠프, 특별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Global Debate Winter Camp예요. 그래서 2021년 글로벌 디베이트 겨울 캠프인데 제목이 Power of Positivity, Public Speaking and Storytelling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힘, 스토리텔링 그리고 대중연설 학습하기 정도가 겨울 캠프의 테마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캠프를 만들게 된 이유는 2021년이 너무 힘든 한 해였어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 학교를 다녔어야 됐고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인 이유가 사실 2019년 12월에 이렇게 전 세계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고 2020년 3월에 그렇게 팬데믹으로 지정이 되었고 3년차, 그러니까 그죠? 3년째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도 해서 사실 친구들이 좀 다른 학생들을 많이 만나지도 못했고 좀 외부 활동도 많이 하지 못했고 좀 힘든 한 학기 내진 1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2021년에는 긍정적이고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용기 있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은근히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번 겨울 캠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자. 2021년에 얼마나 멋있는 일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그 멋있는 일들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탐구해 보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스토리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일단은 찾아보고 그 스토리들의 영감을 받아서 나만의 스피치와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게 우리 캠프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움과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탐구해 볼 수 있는 한 주의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 같은 경우에는 태국 그리고 베트남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 센터에 와서 학습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학생들, 베트남에 있는 학생들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준비된 특별 캠프예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활용되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쟁식 토론은 학기마다 매번 하는 거니까 이번 겨울 때는 특별히 스토리텔링 그리고 대중연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 과정의 이제 4가지 목표, 캠프의 4가지 목표는 첫 번째, develop confidence, 즉 자신감을 갖고 자신 있게 자기의 이야기를 남 앞에서 발표해 보는 것. 두 번째, research and analyze articles, 그래서 긍정적인 스토리가 담긴 기사들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경험을 갖게 되고요. 세 번째, debate with their peers on what changes we can see.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고 우리는 2022년에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 2022년은 어떤 멋진 일들이 일어날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collaborate to create stories to share. 그래서 마지막에는 final showcase가 있어요. 그래서 showcase에서 자기가 발표할 스토리를 써보는 이 4가지의 학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이렇게 5일 동안 진행이 되고, 첫 번째는 power of positivity, 긍정의 힘에 대해서, 긍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2, 3일 차에는 storytelling, 그래서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좋은 이야기들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한다면, 4, 5일 차에는 대중연설,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발표회, 쇼케이스가 진행됩니다.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 여름, 겨울 캠프마다 학부모님들 모셔서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발표회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자신 있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열심히 준비해 왔는지 초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뭐 댁에서 줌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현장에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캠프인가? 초등부와 중등부 2개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초등부는 초등학교 3, 4, 5학년. 그래서 이렇게 3, 4, 5학년이 저희가 동시에 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준별로 편성이 돼요. 근데 일단은 3개 학년이 초등부로 분류가 되고요. middle school 같은 경우는 6, 7, 8학년. 그래서 3개 학년 역시 마찬가지로 중등부 친구들이 같이 수준별로 반편성은 되지만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일단은 G2라는 거는 Grade Equivalent인데요. 이제 Point Avenue 수업을 들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레벨 테스트를 치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의 리딩 점수가 이제 원어민 국가에서 거주한 학생들의 영어 실력 기준으로 3.5학년, 그러니까 3학년 5개월 내지는 4학년 5개월 이상이 되어야 저희 캠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줄인데요. 저희가 세션 1, 세션 2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짜리 5일짜리 캠프이기 때문에 세션 1, 20일부터 24일에 조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션 2, 27일에 31일, 27일부터 31일까지 그 5일에 참여를 하셔도 됩니다. 주 5일이고요.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총 15시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전반으로 가실지 오후반으로 가실지는 개인 스케줄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베트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 정책이 좀 바뀌면서 학교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이제 오프라인, 꺼저이 내지는 롱비엔 이제 희망하시는 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되 태국 친구들과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온라인에서 하는 부분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를 들자면 하노이에 안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캠프에 참여하실 수 있고 하노이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하노이 1 또는 하노이 2 지점에 따라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등록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온라인으로 일단 등록을 해주시면